안녕하세요. 다란셀카 박재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리프팅 수술을 한 다음에 구렛나루가 없어졌어요. 황당해요. 리프팅 수술하고 여기는 이렇게 당겨서 여기는 V라인이 됐는데 옆에 얼굴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얼굴이 넙대대해졌어요. 흉터가 귀 앞에 보기 흉하게 생겼어요. 측면 얼굴이 위아래로 더 길어 보여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 리프팅 수술 후에 이 측면 헤어라인이나 구렛나루 복원 수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논문을 내고 연구하고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성형외과 전문의 따고 이렇게 로컬에서 처음에 리프팅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발만 하는 게 아니고 리프팅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리프팅 수술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남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라는 거고요. 제가 그 이후에 요게 안면거상술 후에 측면 헤어라인의 변형, 흉터, 구렛나루 소실된 환자에서 어떻게 재건하는가에 대한 SCI급 저널인 더마톨로직 서저리에 제가 낸 논문인데요. 국내에서는 아마도 유일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될 겁니다. 안면거상술을 하고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요, 당기기 위해서 피부를 잘라내거든요. 근데 그 잘라내는 피부에서 모발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모발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 그거를 버리지 말고 이거를 다시 모낭 분리를 해가지고 리프팅을 하면서 당기고 나서 거기다가 바로 다시 구렛나루를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거를 제가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거상술 하고 나서 변형 교정, 그러니까 재건도 제가 발표를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면거상술 하면서 버리는 모발을 재활용해서 즉시 동시에 재건을 바로 해버리는 방법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아마도 가장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안면거상술을 한 다음에 생기는 헤어라인의 변형은 귀 앞쪽의 탈모나 흉터, 측면 헤어라인의 흉터, 그 다음에 이 측면 헤어라인이 이 뒤로 당겨지는 측면 헤어라인의 후방 이동, 구렛나루 모발 방향이 변화한다든지, 정상 구렛나루가 소실되거나 형태가 변형되거나, 혹은 구렛나루가 원래 화면으로 보시면 구렛나루와 귀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구렛나루가 뒤로 이렇게 바싹 붙어버리는 거예요. 귀 쪽으로. 구렛나루가 후방으로 이동해서 귀 쪽으로 바싹 붙어버리는 이러한 변형들이 올 수 있습니다. 변형이나 흉터가. 자, 이 중안면 거상술을 살펴보면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측두부 내로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측두부 헤어라인 쪽에다가 절개를 넣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귀 앞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에 요 연골 있죠, 요거 이거를 이주라고 합니다. 이 이주 앞으로 절개하나 이 뒤로 절개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고요. 후두부 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면 이렇게 수평하게 뻗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헤어라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절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마르틴이라는 유명한 의사의 논문인데요, 후두부에서 헤어라인을 측면으로 수평하게 가면 이런 변형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절개선은 일반적으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구렛나루가 이렇게 후방으로 이동하고, 이 화살표 보시면은 구렛나루 방향이 특이하죠. 뒤로 가버리거나 오히려 이렇게 심하게 앞으로 자라는 변형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보면 구렛나루가 소실되어 있죠. 구렛나루가 없어서 보기 흉합니다. 자, 요 부위에 귀 위쪽의 흉터죠. 이렇게 되면 포니테일 스타일을 했을 때 치명적이죠. 수술한 티가 나고 흉터가 너무 보기 흉하죠. 그리고 이렇게 귀 뒤 수평 절개는 안 좋다고 했는데, 밑에 쪽으로 왔을 때 이 포니테일이나 올림머리를 했을 때 요 흉터가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수술하러 오시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케이스로 보시면요, 귀 위에 흉터 있고요, 구렛나루가 뒤쪽으로 바싹 붙어버린 케이스인데, 이렇게 수술 직후 앞쪽에 심어주고 흉터에 심어서 이게 다 자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었죠. 자,
구렛나루 없어지고 귀 위에도 흉터가 있고요. 이런 변형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안면 거상술 후에 이 변형에 대한 흉터라든지 구렛나루 복원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많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충분히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리고 이게 내 케이스네? 나랑 똑같은 상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오시면 수술 전후 사진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그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안면 거상술을 계획 중이라면 구렛나루나 측면 헤어라인의 변형, 흉터 어떻게 되는지 미리 이 리프팅 수술을 해주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두부 안쪽 절개냐 앞쪽 절개냐, 안쪽에다가 절개를 하면 여기에 흉터, 귀 위쪽에 흉터가 생기면서 이 헤어라인과 구렛나루가 위로 이동하거든요. 앞쪽 절개는 흉터가 앞에 보이고, 그러니까 절개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구렛나루나 측면 헤어라인의 변형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구렛나루가 날아가도 좋은지 이런 거를 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구렛나루나 측면 헤어라인을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이주 앞 절개가 있고 뒤 절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주 앞 절개는 절대로 피해달라고 하십시오. 흉터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2주 뒤로 꼭 절개를 해달라고 하시고, 후두부는 수평 절개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따라 내려오는 절개를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 중요한 결정을 리프팅을 해주는 선생님이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하실 테니까 이제 상의를 하시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본인이 직업이 뭔지, 포니테일 스타일이나 이런 똥머리 이런 거를 많이 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흉터가 어떻게 남는지를 봐야지, 단순히 리프팅 여기가 V라인으로 당겨지고 이 팔자주름이 당겨지는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이 흉터나 이 헤어라인의 변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후회한다 라는 거를 알고 미리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미 리프팅 수술 받았고 나 헤어라인이 변형이 있고 구렛나루가 없어졌고 아니면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흉터의 크기, 위치, 변형의 정도, 이거를 보고 어떠한 벡터 방향으로 어떻게 당겨져서 헤어라인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역으로 추산해서 다시 만들어 드립니다.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고려해 가지고 그거를 재건을 해드리고요. 생각보다 또 수술 직후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렛나루가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근데 이 수술은 뭐 6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제 경험상 수술 직후부터 바로 재건 수술이 가능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일단은 오셔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재건을 할 것인지 상담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